208번입니다. 자, 208번을 하기 전에 우리 확률의 기본 성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해서 S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표본 공간에 임의의 사건 A가 있을 때 바로 이 A는 반드시 표본 공간에 바로 무엇이다? 바로 부분집합이 되죠. 그리고 이 A 사건은 공사건이 될 수도 있지만, 맞죠? 공사건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바로 원소가 한 개는 꼭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 공사건은 바로 사건의 부분집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바로 각각의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본다면 공사건은 원소가 0개고요. 자, 이 사건 A의 사건 A의 원소를 우리 집합이니까 NA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S는 NS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소의 개수를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크다가 되면 안 되고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원소가 같을 때도 무엇이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양변을 좌변, 중변, 우변을 동일하게 바로 이 NS로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바로 음수는 절대로 될 수 없고 0은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왜냐하면 바로 표본 공간은 공사건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나누어 보면 얘는 0이 되죠. 그리고 NS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사건 S의 A의 개수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수학적 확률이니까 바로 probability를 사용해서 PA라고 표현하고 NS분의 NS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어떤 사건 A의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절대로 확률이 1보다 클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확률이 1이 된다는 것은 그 사건이 무엇과 표본공과 똑같다는 이야기고, 자, 확률이 0이 된다는 것은 그 사건 A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공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은요,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확률이 1이 되고 그때는 사건 A가 표본 공간과 같다는 것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 A가 바로 공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208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빨간 구슬 4개와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랬죠. 그럼 항상 여러분들 그냥 문제 풀지 말고 주머니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 구슬이 몇 개 있다? 4개 있고 노란 구슬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아니면 전체 총 개수는 몇 개다? 7개. 이 정도도 표시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색 잃은 주머니에서 뒤에 보면 임의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수학적 확률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한 개의 구슬을 꺼낸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하나만, 한 개만 꺼낸다는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다음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 바로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7개 중에서 몇 개까지 꺼낸다?
하나 끄집어내죠. 이렇게 하나 끄집어낼 때는 여러분들 그냥 7 컨비네이션 1로 적지 말고 그대로 7로 적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럴 때 노란 구슬이 나온다. 노란 구슬은 바로 노란 구슬이 세 개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다? 세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된다. 하나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빨간 구슬이 네 개 있고 노란 구슬이 세 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거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빨간 구슬 네개와 노란 구슬 세개는 모두 다 서로 다른 구슬입니다. 모두 다 서로 다른 구슬. 자, 그런 말이 서로 다른 구슬 내기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구슬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구슬 이런 말이 나와도요. 같은 구슬 이런 말이 나와도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하는 문제에서는 서로 같은 구슬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바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때는 같은 구슬 4개라고 해도 같은 색깔 빨간 구슬 4개 이런 말이 나와도 그 4개의 구슬은 모두 서로 다른 구슬로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서로 같은 구슬이 나와도 서로 다른 구슬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7분의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209번은요. 하나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서 빨간 구슬 또는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죠. 여기에 구슬은 빨간 구슬과 노란 구슬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개를 끄집어낼 때는 어느 게 나와도 빨간 구슬 또는 노란 구슬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항상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일어날 확률 바로 1이 되는 거죠. 즉 7분의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0번에 파란 구슬은 절대로 나올 수가 있나요? 이 구슬이 빨간 구슬, 노란 구슬밖에 없으니까 파란 구슬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 확률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확률은 1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11번입니다. 자, 1부터 2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다. 자, 임의로가 나왔죠. 그럼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짝수가 적힌 카드가 뽑힌 사건을 A, 홀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해보라고 하죠. 2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으니까 전체 바로 일어날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25 컨비네이션 1, 즉 25가 되는 것이죠. 한 장을 뽑는다. 공 한 개를 선택한다. 그럴 때는 전체 개수가 바로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짝수가 적힌 카드 뽑는 사건 A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이야기했지만 1부터 어떤 n까지의 바로 x의 배수의 개수. 이 배수의 개수는요.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 n을 x로 나누어서 그 무엇을 몫을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좀 멋있게 적어준다면 바로 n을 x로 나눈 가우스 값이 되는 거예요. 버림입니다. 버림. 몫을 취한다는 말은 버림이겠죠. 그죠? 따라서 이 1부터 25까지의 바로 짝수는 2의 배수니까 25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2가 되죠. 물론 짝수를 적어 본다면 2, 4, 6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되겠다? 24까지가 되겠죠. 그럼 얘를 생각할 때 이렇게 봐도 돼요.
2는 2 곱하기 1, 4는 2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그리고 24는 2 곱하기 10이죠. 우리가 이 개수라는 것은 자연수 집합과 1대1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얘가 보면 이 2 곱하기로 봤을 때 뒤에 곱한 숫자가 1부터 12까지 존재하죠. 따라서 자연수의 대응이 되기 때문에 1부터 12까지가 바로 몇 개가 된다? 12개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25분의 12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바로 이 A의 확률은 25분의 1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 A 사건과 B 사건의 합집합이잖아요. 1부터 29까지의 바로 짝수인 사건과 홀수인 사건의 합사건은 1부터 25까지는 바로 홀수와 짝수로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집합 A와 집합 B는 어떤 관계에 있다? 바로 집합으로 말하면 서로소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소 관계가 되는 거고 바로 확률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무슨 사건이다? A와 B는 바로 배반 사건이 되죠.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 A와 사건 B의 곱사건이 바로 무엇이 된다? 공사건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A와 B의 합사건은 1부터 25까지가 모두 다 되니까 25분의 25가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일어날 확률인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213번은요, 두 개가 바로 공사건, 곱사건이 공사건인데 그 확률은 바로 공통 부분인 바로 곱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이 곱사건 자체가 공사건이잖아요. 따라서 공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0이 되는 거고, 배반 사건일 때의 이 합사건은 바로 전체 사건 S가 되는 거죠. 표본 공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14번부터는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경우의 수에서는 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우리 확률에서는 바로 덧셈 정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달라요. 확률이니까. 근데 그 골격은 똑같아요. 자, 우리가 표본간 S에 어떤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 바로 이 표본간 S의 두 사건 A, B에서 바로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 본다면 A와 B의 바로 합사건, 뭐 합집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집합에서도 배웠죠.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자, 중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무엇인가? 교집합이죠. 그것을 한번 뭐 한다? 빼줘야지만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집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공식 자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지만 무엇을 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나요? 이 합집합과 교집합과 A집합, B집합 이 네 개 중 몇 개만 안다면 어느 세 개만 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개 중 세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소의 개수에다가 이 전체를 좌변, 우변을 무엇으로? 바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직접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S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모두 다 나누어 보면 표본 공간은 절대로 공사건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표본 공간으로 나누어 봤을 때 이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무엇으로? 수학적 확률이니까 바로 누구의 확률이다? 바로 합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 됩니까? A 사건의 확률이 되고, 다음은 B 사건의 확률이 되고, 마지막은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전체 바로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어떤 사건, 이 A와 B의 합사건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의 바로 개수분의 개수는 확률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과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개의 확률 중에서 몇 개만 안다면 어느 세 개만 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해 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때 if A와 B의 이 바로 곱사건이 무슨 사건이 된다면 공사건이 된다면 공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0이 되겠죠.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고 하죠? 배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A와 B가 만약에 무슨 사건이 되면 배반 사건이 되면 바로 어떻게 된다? A와 B의 합사건은 각각의 확률만 더하면 된다는 거죠. 왜? 곱사건의 확률이 무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빼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집합으로 말하면 바로 서로 소잖아요. 그죠? 집합으로 말할 때도 서로 소일 때는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자, 따라서 이 214번에 돌아와 보면 A 사건의 확률, B 사건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이 나오고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 어느 세 개만 알면 하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확률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합사건, 곱사건 형태의 확률의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A가 3분의 1, B가 5분의 2,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이 합사건의 확률은 바로 A 사건의 확률과 B 사건의 확률을 더한 다음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렇게 바로 적을 수도 있겠지만 자, 다른 형태로도 많이 나오니까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5로 통분하면 되죠. 15로 통분하기 전에 뒤에 있는 게 5로 분모가 5로 똑같으니까 5분의 1이 되고 이제 통분을 해버리면 15분의 5 더하기 3이 되어서 8이 되겠죠.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15분의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좀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집합으로 말한다면 차집합이잖아요. 여기가 이 확률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에서 5분의 1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다? A 사건이면서 B 사건이 아닌 이 곱사건의 확률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A 차집합 B의 확률이다. 근데 A 차집합 B는 없으니까 바로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듯이 바로 A와 A 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5분의 2에서 5분의 1을 빼니까 5분의 1이 되고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A가 사건 A의 여사건이면서 그리고 곱사건이죠. B의 바로 곱사건이 된다는 것. 즉 B차집합 A의 집합의 확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확률의 대성 정리는 이 식도 중요하지만 바로 네 개 중 어느 세 개만 알면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배반 사건일 때는 바로 합 사건은 각각의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215번입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자 사건 A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이 나왔을 때 자 B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라는 거. 자, 사건 A의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자, 합사건은 여러분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해서 9분의 8이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 바로 확률, 사건 B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같으면 얘를 X로 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합사건의 확률이 9분의 8이죠. 그리고 각각의 사건은 2분의 1과 x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한번 빼주면 되겠다? 바로 곱사건의 확률을 한번 빼주면 되겠죠. 여기를 굳이 PB라고 안 적어도 되겠죠. 우리가 치환해서 푼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선 정리는 네 개 중 세개만 알면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x는 9분의 8에다가 2분의 1을 빼고 6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B 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분을 해버릴까요? 자, 통분을 해버리면 얼마로 통분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18로 통분하면 되겠죠. 그 9가 2배 됐으니까 8이 16이고요. 2는 9배 됐습니다. 그래서 9가 되겠죠. 6은 3배니까 3이 되겠네요. 따라서 18분의 바로 16-9가 얼마가 됩니까? 7이니까 바로 18분의 10이 되고 2로 약분해 보니까 9분의 5가 바로 무엇? B 사건의 사건 B의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성 정리를 그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항상 확률의 계산 문제는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216번입니다.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바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무엇? A 사건의 확률, 얘가 4분의 1이래요. 그리고 합사건의 확률이 얼마다? 3분의 2라고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사건 B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합사건의 확률은 맞나요? 각각의 사건을 뭐 해주기만 하면 된다?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x는 어떻게 되죠? 3분의 2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겠네요. 따라서 12로 통분이 되고, 자, 4배가 되었으니까 8이고요. 3배가 되었으니까 3이네요. 따라서 1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므로 X가 바로 B 사건의 확률이니까 B 사건의 확률은 1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반 사건은 A 사건과 B 사건의 바로 무엇이 곱사건이 공사건이 되므로 A와 B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이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217번입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100개가 있죠.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자, 임의로 나왔죠. 따라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 확률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217번은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을 확률이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3의 배수를 뽑는 사건을 A 사건, 4의 배수의 카드를 뽑는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217번은 바로 A와 B의 또는이므로 바로 합사건을 확률을 구해 달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전체는 100개고 100개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자, 전체의 경우에는 100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100이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3의 배수가 몇 장 있는지, 4의 배수가 몇 장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1부터 n까지의 자, x의 배수의 개수 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했나요? n에서 x로 나누는 것에 바로 무엇을 취하면 된다? 목만 취하면 되고 바로 나머지는 버려주면 됩니다. 그것과 똑같은 게 바로 n을 x로 나눈 바로 뭐와 똑같다? 가우스 값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3의 배수는 몇 개일까요? 3부터 369 해서 33까지죠. 그걸 10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나요? 33이죠. 따라서 PA는 얼마가 되겠죠? A의 확률은 100분의 34. 그리고 B의 확률은 얼마가 되죠? 100분의 4의 배수는 100 나누기 4 하면 100이 딱 4의 배수죠. 25로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25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률의 덧셈정리를 계산할 때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먼저 약분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곱사건이 있나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죠. A와 B의 바로 곱사건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나요? 3의 배수이고 동시에 4의 배수이니까 12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이 12의 배수는 3의 배수를 세릴 때도 한번 카운트, 4의 배수를 세릴 때도 한번 카운트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 곱사금의 확률을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 나누기 얼마를 해보면 되겠다? 12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8번 더 하나요? 바로 96이 되어서 바로 12의 배수가 8이 되는 거죠. 12, 24, 36에서 마지막이 8번째니까 바로 96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얼마가 된다? 8을 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8개는 여기서도 3의 배수할 때도 카운트 되었고 4의 배수할 때도 카운트가 되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합사건의 확률은 33에서 25를 더한 다음에 8을 빼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58이니까 8을 빼면 50이 되네요. 따라서 100분의 50이니까 합사건의 확률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18번의 차이점, 217번과 차이점을 보면 똑같이 7의 배수의 사건을 바로 A 사건, 15의 배수의 사건을 B 사건이라고 한다면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이 되죠. 왜? 또는니까. 그러면 100분의 전체는 100장이니까 7의 배수는 뭐 나누기 뭐? 100 나누기 뭐 하면 된다? 7 하면 되겠네요. 7은 7에 30이니까 7, 4, 28이 되어서 14장의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4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죠. 얘는 100 컨비네이션 1. 얘는 14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B 사건은 15의 배수니까 100 나누기 얼마를 하면 되겠다? 15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100 나누기 15를 하면 얼마 되나요? 6이 되나요? 6, 5, 30에 90이 되고요. 따라서 15의 배수는 6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6 컨비네이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러면 7의 배수이면서 15의 배수인 거. 7의 배수이면서 15의 배수는 7과 15의 공배수니까 7과 15의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105죠. 그럼 105의 배수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 따라서 이 문제는 A와 B의 바로 곱사건이 무엇이 된다? 공사건이다. 즉
A와 B는 뭐가 된다? 집합으로 말하면 바로 서로 서고 우리가 확률에서 말할 때는 배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배반 사건의 확률은 0이 되니까 빼줄 게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100분의 얼마가 되는가? 20이 되니까 약분을 해버리면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17번과 218번의 차이점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18번은 배반 사건이었기 때문에 곱 사건의 확률이 0이 되어서 이 자체를 빼줄 것도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219번부터는 바로 여사건의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자, 표본 공간 S가 있을 때 그 사건 A가 하나 우리가 부분집합으로 있겠죠. 근데 이 사건 A와 그 사건 A의 여사건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배반 사건이겠죠. 따라서 이 사건 A와 사건 A의 여사건의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한다면 얘는 바로 배반 사건이므로 바로 곱 사건이 0이잖아요. 그죠? 확률이. 따라서 각각의 바로 A 사건과 A의 여사건의 확률을 더해준 거와 같겠죠. 자, 그러면 이 A 사건과 A의 여사건의 바로 합사건은 뭐가 똑같습니까? 바로 전체인 바로 표본 공간의 확률과 똑같죠. 그 표본 공간의 확률은 항상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PA와 PA의 여섯 건의 확률이 얼마가 된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PA의 여섯 건의 확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 마이너스 바로 A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여사건이라는 것은 문제 속에 이렇게 계산 문제에서는 여사건 표현이 되지만 보통 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떨 때 여사건을 사용하느냐? 여사건에 시그널이 있다고 했죠. 부정적인 말이 있거나 또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이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반대에 있는 것이 작은 경우에 바로 분류를 한다면 전체 확률 1에서 바로 A의 바로 이 반대되는 A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A 여사건의 반대인 바로 여사건인 A의 사건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그널, 바로 여사건의 시그널 같은 경우는 우리 B단계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A의 확률이 7분의 3일 때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A 사건 하나만 나왔으니까, 그죠? B 사건을 그려줄 필요가 없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7분의 3이잖아요. 근데 전체 사건의 확률이 1이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7분의 4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 A의 여사건의 확률은 1 마이너스 바로 A의 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1 마이너스 7분의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7분의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1 마이너스 PA를 적고 사용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면 이 표본 공간 전체의 바로 이 확률은 반드시 1이죠. 왜? 반드시 일어나니까. 따라서 이렇게 그림으로 통해서 사용해도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220번과 221번은요. 자, 지금 합사건이 주어졌는데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럼 얘는 우리가 더블왕 법칙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A와 B의 합사건의 여사건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의 여사건이니까 얘는 1 마이너스
P의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1 마이너스 합사건의 확률이 9분의 2이므로 얼마가 된다? 9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것은 선생님이 식으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두 개의 바로 사건이 나올 때는 자 이렇게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두 개 그려주고 합사건이 9분의 2니까 이 세 영역의 합이 9분의 2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A의 여섯 건과 B의 여섯 건의 곱사건은 합사건의 반대쪽이니까 여기가 바로 9분의 7이 되어서 얘가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21번은요, 곱사건이 주어졌을 때, 자, 여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합사건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의 B의 곱사건의 여사건으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1-P의 바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곱사건의 확률이 8분의 5가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8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것 또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면 지금 어디 곱사건의 확률이 8분의 5, 여기가 8분의 5잖아요. 그죠? 그러면 A의 여사건, 자, 여기서 본다면 A의 여사건이 이 두 군데죠. 맞나요? 그리고 B의 여사건은 어디입니까? 여기 이렇게 두 군데죠. 그러면 이 네 군데지만 이 바깥쪽은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바깥 부분을 구해달라는 거와 똑같죠. 그 말은 바로 표본 공간의 확률이 바로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어서 8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22번입니다. 자, 1부터 4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임의로 나왔죠. 임의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수가 9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9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바로 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한다면 여기는 아닐 확률이니까 A가 즉 9의 배수가 아니라는 말은 바로 여사건이 되겠죠.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거죠. 그럼 얘는 바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다? 1부터 40까지는 9의 배수가 많겠습니까? 9의 배수가 아닌 게 많겠습니까? 9의 배수가 아닌 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9의 배수가 아닌 걸 직접 구해도 되겠지만 바로 1-9의 배수일 확률을 뭐한다? 빼주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40개 중에서 하나의 공을 끄집어내니까 40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40이 되고 9의 배수가 몇 개가 있나요? 40 나누기 9를 해서 목만 취하면 되겠죠. 그러면 9, 4, 36이니까 바로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4개가 사실 무엇인가요? 바로 9의 배수, 9, 18, 27, 36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 40분의 4가 4로 약분하면 10분의 1이 되죠. 따라서 그 확률은 9의 배수가 아닌 확률은 10분의 9가 되는 것이고 9의 배수가 될 확률은 40분의 4, 바로 10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23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무엇이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들, 두 개의 수를 곱할 때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무엇이 되죠? 홀수가 되죠. 홀수와
짝수를 곱하면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되죠. 짝수와 짝수를 곱하면 무엇이 됩니까? 짝이 되죠. 자, 이처럼 두 수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짝호를 바꾸어도 짝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직접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을 생각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홀수, 홀수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1에서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가 두 개 나오면 선생님이 반드시 표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저 1에서 누구를 빼야 된다? 곱이 무엇인가? 홀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으로 풀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반드시 여사건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1이라는 숫자를 크게 적어 놓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그냥 여사건을 풀어서 그 자체를 답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열심히 풀고 틀리니까 반드시 여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1 마이너스를 먼저 적어 놓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것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곱해서 홀수가 된다는 말은 둘 다 홀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1이 홀수니까 상대방도 모두 다 홀수일 때만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2가 짝수면 모두 다 짝수가 되니까 홀수일 때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홀수일 때만 무엇을 하면 된다?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표현을 해보니까 어때요? 이 선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몇 개 존재하죠? 9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따라서 1 마이너스에 전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6 곱하기 6, 곱의 법칙에 의해서 36이 되죠. 그 중에 9개가 바로 홀수가 되니까 바로 9일은 9, 9, 4, 36이 되어서 1에서 4분의 1을 뺀 바로 4분의 3이 무엇이다?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은 바로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아시겠나요? 왜 여사건을 이용했는지. 우리가 짝수를 그대로 체크해도 되겠지만 짝수가 되는 경우보다는 홀수가 되는 경우가 훨씬 작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24번입니다.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 중에서 자, 임의로 나왔죠. 임의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임의로 대표 3명을 뽑아요. 자, 대표 3명은요. 어느 누구를 뽑기만 하면 그 3명이 모두 다 대표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했죠. 이럴 때 대표가 모두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률을 계산해 보면 전체가 지금 몇 명이죠? 8명이 되겠습니다. 8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3명을 뽑는 것이 바로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런데 대표 모두 남학생이 되려면 바로 그 3명 뽑는 것을 남자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되겠다? 3명을 뽑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확률이죠. 자, 앞에서도 설명했는데 확률을 그대로 계산하지 말고 컨비네이션 뒤에가 같을 때는
합천상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맞죠? 분모에는 8, 7, 6 세 번만 적어주면 되고요. 분자에는 5, 4, 3 세 번만 적어주면 되겠죠. 이 각각을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므로 약분이 다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일은 3, 3이 6이 되고요. 4일은 4, 4, 2, 8이 되니까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4, 7이 얼마가 되고 28이 되고 분자는 5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남학생이 모두 다 대표가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요, 대표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가 나왔다고 해서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물론 적어도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많이 풀죠. 자, 우리가 남학생과 지금 여학생이 있는데 대표 세명을 뽑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학생 세명에 여학생이 한 명도 아닐 때도 있고, 남학생 두명에 여학생이 한 명, 남학생이 한 명, 여학생이 두 명 뽑을 수도 있고, 남학생이 몇 명, 한 명도 뽑지 않고 여학생을 이렇게 세 명을 뽑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일 확률은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세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이때는 여학생이 한 명, 이때는 여학생이 두 명, 이때는 여학생이 세 명이니까, 맞죠?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이 세 가지를 한번 분류해서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해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남학생 두 명, 여학생 한 명을 뽑는 경우는요, 전체는 일단 8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3명을 뽑는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하겠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남학생 두 명, 여학생 한 명을 뽑는다는 것은 남학생 몇 명 중, 5명 중 남학생 두 명을 뽑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여학생 3명 중 몇 명을 한 명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학생 한 명, 여학생 두 명은 5명 중 몇 명을 뽑고 한 명을 뽑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여학생 3명 중에서 2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남학생은 5명 중 한 명도 뽑지 않고 여학생 3명 중에서 3명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확률을 구할 때 어떤 경우가 빠진 경우가 있나요? 빠진 게 없죠. 그리고 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경우의 수로 본다면 합의 법칙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우리는 모두 다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먼저 8 컨비네이션 3은요. 8 컨비네이션 3은 8, 7, 6을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3팩토리얼이 바로 6이죠. 따라서 전체는 8, 7이 얼마가 된다? 56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 컨비네이션 2가 10이고요. 3 컨비네이션 2는 3이니까 30이 되죠. 약분하지 마세요. 그럼 얘도 56분에 5 컨비네이션 1은 5가 되고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3이 되죠. 따라서 5, 3, 15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56분에 5 컨비네이션 0은 뭐 처음부터 적어줄 필요도 없었죠. 1이고 3 컨비네이션 3도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를 대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56분에 30과 15와 1을 더하면 되니까 45에다가 1을 더하면 바로 46이 되어서 우리가 2로 약분하면 2는 4, 28이 16분에 2는 4, 2, 3은 6이 되어서 28분의 23이라는
확률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푸는 것도 완벽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세 명을 뽑을 때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는 이 네 가지 경우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 바로 세 가지고 그 반대가 몇 가지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바로 무엇을 사용한다? 여사건을 사용하면 28분의 23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사건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뭐부터 적어 놓아라? 1 마이너스부터 적어 두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세 가지,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일 확률에 바로 여사건은 모두 다 남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적어도 한 명이란 말은 한 명이 되어도 되고 두 명이 되어도 되고 세 명이 되어도 된다는 말이니까 자, 그 여사건은 저 여학생이 한 명도 뽑히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 말은 남학생이 모두 다 세 명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8 컨비네이션 3이 되고요. 남학생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3명만 뽑으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위에서 계산한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1 마이너스 28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분의 28에서 5를 빼니까 바로 23이 돼서 훨씬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 여사건은 항상 여러분들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고 내신에도 반드시 나오죠. 우리가 여사건을 다룰 때 물론 여사건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시그널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B단계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 기본 대원칙은 내가 구하려고 한 그 경우가 분류가 너무 많아요. 그 반대의 경우가 분류가 작을 때 바로 여사건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항상 여사건을 이용할 때는 뭐부터 적어 두어라. 1 마이너스부터 항상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해 줘야지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더 많은 내용은 B단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단계를 모두 다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B단계의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